훅 다가온 봄날의 날씨에 다시 야외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산책도 할 겸 시내에 나와 도서관에도 가고, 시내에서 돌아오는 길엔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기도 했는데요. 격하디격한 중년 유학생 배우자의 삶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겨울이 오기 전 야외 러닝을 꽤나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제가 사는 곳의 혹독한 추위 때문에 도저히 러닝을 지속할 수 없었어요. 봄날이 오면서 다시 야외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먼저 워밍업을 할 겸 커뮤니티 짐을 찾았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새해에도 러닝을 하기 위해 운동화도 샀는데요. 할인점에서 25불에 샀어요. 잘 산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오랜만에 뛰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죠. 속도는 4마일 정도로 느리게, 하지만 경사는 조금 줘서 약간 힘들 정도로 세팅하고 뛰었어요. 참고로 신년 다이어트는 꽤나 성공적이었어요. 4kg 감량에 성공했답니다. 이틀 후 아침엔 공원에 갔어요. 작년 가을에 계속 뛰었던 공원인데요. 작년에 뛰던 양의 절반 정도만 뛰면서 몸을 다시 적응시키려고요. 아직은 아침 공기가 차기 때문에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돼요. 오버페이스가 되지 않도록 천천히 뛰어주죠. 이 공원은 경관이 무척 아름다운데요. 호수 위에 일렁이는 아지랑이도, 나무 사이를 비추는 햇살도 정말 아름답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공원에 나와서 운동을 하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저녁엔 딸과 함께 테니스 레슨을 가요. 작년 봄부터 시작했는데요. 옆 교회의 집사님이 거의 실비만 받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테니스 레슨을 해주신답니다. 저희 딸은 이렇게 배우면서 흥미를 가져서 올 가을부터는 개인 레슨도 받으려고 해요. 9학년 올라갈 때 고등학교 테니스 팀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테니스 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있거든요. 아주 어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코치님이 재밌는 게임도 알려주시면서 운동을 해요. 흥미가 쉽게 떨어지는 아이들도 쉽게 즐길 수 있어요. 조금만 흥미를 붙이면 아이들은 실력이 금방금방 는답니다. 모처럼 아내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나왔어요. 이제 이번 학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의 대학교는 학교에 따라 4월 말이면 학기가 모두 마무리된답니다. 아내가 바쁜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잘 서포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내의 스케줄이 길지 않아서 아내가 미팅을 하는 동안 도서관에서 기다리려고요. 딸아이 학교가 3시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3시 전엔 늘 집에 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학원생이 스케줄을 3시 전에 끝내기란 무척 어렵잖아요. 광역버스도 6시면 끊겨서 아내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학교 스케줄을 잡고 있어요. 아이의 학교를 위해 집이 아내 학교에서 멀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죠. 저녁에 동료를 만나는 스케줄 같은 건 꿈도 못 꾸다 보니 미안한 마음이 커요.
최근엔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요새는 대부분 영상으로 정보나 지식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정보나 지식도 더 오래 남더라고요. 하지만 책 읽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힘이 들어요. 그럴 땐 플레저 리딩으로 습관을 들이려고요. 그냥 무작정 재밌기만 한 책들 있잖아요. 그렇게 술술 읽히는 책에 도전해서 습관을 키우는 거죠. 생각해보니 한국 음식 장을 좀 봐야 해서 아내 학교 근처에 있는 한인마트에 가야겠어요. 아침엔 조금 흐렸는데 그 사이 날씨가 화창해졌네요. 대학교의 평일낮 풍경은 언제 봐도 참 평화로운 것 같아요. 이번에 꼭 합격해서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었는데 또 막상 학교를 다니면 이런 평화로움은 하나도 못 느끼고 정신없이 공부나 해야겠죠? 아내 학교 바로 옆에 있는 한인마트, 서울마트예요. 조그만 슈퍼마켓 크기의 마트인데요. 웬만한 한국 음식 재료는 여기서 다 살 수 있어요. 다양한 한국 라면과 한국 과자를 살 수 있고요. 한국식으로 정육된 쇠고기, 돼지고기도 살 수 있죠. 많은 종류의 냉장, 냉동 식품도 있고요. 소스나 조미료 같은 재료도 구할 수 있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장을 봤어요. 자주 못 오다 보니까 늘 아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사게 되네요. 이건 우리 깎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의 학교 주변 도로가 공사 때문에 심하게 막혀서 다른 길로 돌아서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도로로 운전하다가 그만 깜짝이야. 커다란 포트홀을 지나가고 말았죠. 어쩌다 한번 지나갈 때 포트홀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늘 괜찮아서 무심코 밟았는데 아니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속도로 진입할 때 타이어가 터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차가 드르륵 엄청나게 떨렸거든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죠. 그런데 엘리게니 강 위 다리 한가운데 서버렸어요. 조수석 쪽 앞타이어가 터졌네요. 원래라면 보험을 부르거나 AAA 긴급 서비스를 부르는 게 맞는데요. 돈을 아낀다고 보험의 긴급 서비스 특약도 AAA도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늘 작은 돈 아끼려다 몸이 고생한다니까요. 20대 때 몇 번 타이어를 갈아본 경험이 있어서 스스로 타이어를 갈아보려고 용을 써봤는데 잭으로 차를 먼저 들어 올리는 등 순서도 틀린 데다 손으로 하려니 택도 없더라고요. 발로 밟아서 풀기엔 다리의 난간이 너무 낮았어요. 여기에선 도저히 타이어를 갈 수 없겠다 싶어서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가서 다시 시도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죠. 타이어가 손상이 있는 만큼 최대한 천천히 운행했는데요. 생각보다 도로 출구가 멀더라고요. 거의 3km 가깝게 가서 조금 넓은 주차장에 차를 댔죠. 그 사이 타이어는 더 많이 손상이 됐어요. 아무리 렌치 위에 올라타고 해도 풀리지를 않더라고요. 주변 상점에서 나와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워낙 휠볼트가 높슬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는 수 없이 친구에게 부탁해서 도와달라고 연락했어요. 일단 딸아이가 도서관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친구의 차로 아이를 픽업해서 아내와 함께 집에 데려다주고 저와 친구는 다시 차로 와서 타이어를 갈았답니다. 어찌나 볼트가 안 빠지던지 렌치가 부러져 버리고 결국 주변 자동차 부품점 오토존에서 렌치를 새로 사서 시도한 끝에 스페어 타이어를 갈았죠. 근데 스페어 타이어도 공기압이 너무 낮더라고요. 조심스레 주변 주유소까지 가서 스페어 타이어에도 바람을 넣어줬어요. 도와준 친구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참 속상하다. 진짜 언제까지 차 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여야 하나. 빨리 정착해서 차도 새 차를 살 수 있고 보험도 풀 커버리지, 긴급 서비스도 구독할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속상하다는 생각이 하나였고요. 또 다른 하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볼트가 풀리지 않아 낑낑대고 있을 때 바로 앞 상점에서 나와 도와주셨던 분들, 문자 한 통에 바로 달려나와준 친구, 또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도서관에서 딸아이를 봐주고 있던 딸아이 친구의 엄마까지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언제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다짐했죠. 다음날 바로 집 근처 타이어 센터에 가서 타이어를 갈았어요. 타이어 손상이 워낙 커서 혹시 휠을 살리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휠도 살리고 타이어만 교체하면 됐죠. 만 하루 만에 플랫 타이어 에피소드는 일단락이 됐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마련이에요.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왔을 때 의연하게 대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또 우연찮게 다가와준 도움의 손길들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올 힘을 얻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움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